녹화가 되고 있나? 야, 이렇게. 오늘은 일교차가 큽니다. 어우, 속이. 최저 기온은 3도, 현재 기온은 어우, 481kg. 13도예요. 이 지역 평균이 13도라고. 자, 반갑습니다. 루어킹 어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월달부터 이 차를 출고해서 현재 25,940km를 타는데 거의 한 달에 3,000km 이상씩 탔던 차인데 이때까지 탔던 롱턴 시승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오닉 5는 19인치 후륜 익스플로시브 모델이고요. 일단 주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주행은 특별히 뭐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뭐 이렇게 달릴 때 좀 답답한 느낌, 출발 굼뜨거나 뭐 아니면은 뭐 속도감을 못 얻는다든지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밟으면 밟은 대로 그냥 쭉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기어가 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전기차는 일단은 출발을 하게 되면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일단은 최대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제로에서 한 50km, 60km, 70km까지는 그냥 막 쭉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70km 이상부터 더 안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나갑니다. 엄청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사륜구동 아이오닉 5 사륜구동이 앞쪽에 또 전기 모터가 달려 있고 파워는 훨씬 더 세지만 후륜구동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전혀 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엄청 차가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행 느낌은 일단 뭐 달리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쭉 잘 나가기 때문에 이 기존에 타던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카보다는 훨씬 더 주행 성능에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있어요. 뭐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동이지만 이 회생제동이 상당히 이 전기차에서는 충전도 가능하면서 약간 엔진 브레이킹 형식으로 이게 브레이크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주행해 보시면 이제 아시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회생제동이 이 차 같은 경우는 레벨이 0, 1, 2, 3 그 다음에 아이페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반대로 아이페달에서 3, 2, 1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쪽은 올리는 거고 이쪽은 오른쪽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제로 상태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이페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제가 1단계까지 지금 맞췄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뒤에 차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 지금 멀리서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본인이 모르지만 같이 타시는 이제 동승석에 같이 타시는 분이나 뒷좌석에 뭐 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탔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실 때 회생제동을 조금 많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타시게 되면은 차량이 이 울컥울컥거리는 현상들이 이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쭉 이렇게 엑셀 밟고 쭉 달리다가 발을 탁 떼면은 그때 회생제동이 딱 걸리려고 갑자기 차가 쑥 서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걸어 놓을수록 이제 확 쏠리니까 뒤에 타는 사람이나 앞에 타는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렇게 휘청휘청 하기 때문에 멀미나 두통이나 아니면은 막 어지러운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도 한 대 갖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카도 마찬가지예요. 회생제동이 이게 뭐 전기차보다는 좀 덜 걸리겠지만은 이제 회생제동이 걸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운전했을 한 적은 잘 모르는데 뒤에 이제 동승했던 저희 집 같은 경우 지금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가 있을 때 이제 토를 한다든지 멀미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운전하시는 분이 웬만하면은 저는 이때까지 제가 타면서 느낀 게 동승석이나 뒤에 옆에 타는 사람이 있다 하면 최대한 회생제동이 안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회생제동을 건다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1단계 네. 옆에 이제 사람이 탔다 하면은 이제 1단계인데 1단계라 해도 회생제동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그 회생제동 걸릴 때 울컥거리는 현상이 최대한 좀 없을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발신공을 좀 해주면은 옆에 타는 사람이나 뒤에 타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는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옆에 타는 사람이나 뒤에 타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도 지금 내나 아이오닉 5나 EV6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이프분이 오빠 예전에 타는 차는 참 안전하게 운전 잘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바꾼 차 타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고 멀미할 것 같고 토할 것 같다. 왜 운전 습관이 바뀌었냐? 왜 이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회생제동 혹시 걸고 다니냐? 그분도 이제 회생제동이 한 거의 한 3단계에서 아이페달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이제 타고 다니시니까 그 울컥거리는 현상은 본인은 이제 운전을 자기가 하니까는 이제 원래 이런갑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뒤에 타시는 분들이나 옆에 타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발을 떼더라도 최대한 조금 이게 떼는 느낌을 팍팍 떼는 것보다는 최대한 조금 부드럽게 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예측 후 그 운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은 앞에 차가 있으면 이 회생제동 가지고 이 브레이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조절만 잘하면은 차를 계속 이 회생제동을 가지고 브레이크로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시내인 주행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에서는 솔직히 회생제동 걸면은 손해예요. 왜냐면은 쭉 고속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굳이 회생제동을 저는 걸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건다 하면 조금 많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갈 때는 회생제동을 좀 걸면은 당연히 충전되니까 그런 부분은 좋지만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높은 곳에서 쭉 내려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고속도로에서는 1단계 아니면 거의 제로 상태로 달리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충전이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이게 이제 개개인 다 사는 환경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주택에도 살아봤고 지금 아파트도 살고 있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충전 시설들을 계속 확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뽑기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입주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시설 자체가 그냥 자체적으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시설 완속 3개하고 고속 1대 있었는데 그 4대를 가지고 기존에 이제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입주하셨을 거고 저는 그때는 이제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유심히 이제 관찰만 했었죠. 근데 이제 계속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대 수가 1300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완속 충전기 세대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아파트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회사들 중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곳인 것 같은데 파워큐브를 이제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 기둥에 220V 그 컨센트 있는 데다가 카드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전기차 충전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태그를 해서 내가 이 위치에서 전기차 충전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요금이 이제 빠지도록 하는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 시설을 만들었어요. 뭐 특별히 시설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놓으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워큐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 한 60만원 좀 넘거든요. 그거를 충전기를 사야 됩니다. 그걸 사서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파워큐브 본사에다가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하고 파워큐브하고 한국전력하고 3자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서 제가 그 기계를 사용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를 벽면에다 대면은 위치가 알려지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차량에 꽂게 되면은 그 충전기를 가지고 제가 충전하면은 저한테 이제 요금이 나중에 빠져요. 나중에 그 카드 등록이 다 돼 있거든요. 제 신용카드 등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제가 이동이 좀 잘 안 돼 있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제 충전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솔직히 전기차 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밥을 먹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왜냐면 일단 집밥이 어떻게든지 밖에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 기준으로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아파트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비싸게 돈 내고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싸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근데 비싼 편은 아니에요. 비싼 편은 아닌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완속형 이동형 파워큐브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한 달 내내 제가 대략 한 3,000km 이상 무조건 타거든요. 3,000km 초반대를 타는데 3,000km를 타가지고 제가 파워큐브 이동형으로만 한 달 내내 한번 찍어보니까 한 달 지나서 요금이 한 48,000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파워큐브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완속형 충전기 7kW짜리를 지금 또 설치해 놨어요. 얘는 제가 가지고 있는 3kW짜리 이동형보다 좀 더 빠르고 하긴 한데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보통 제가 꽂으니까 한 달 내내 요것만 사용해 봤거든요. 요거 사용하니까 대략 98,000원 정도 났어요. 네. 정확하게 98,000원 났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요금이 이제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7kW, 얘는 이제 경부와 중부와 고부라 해서 전기료를 어떤 특정 시간에 사용하면은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시간에 사용하면 좀 더 비싸게 하는, 이런 이제 기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샀던 기계의 파워큐브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는 3kW짜리가 일단은 제일 저렴하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경부와 중부와 고부와 이렇게 이제 요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도 나눠져 있는데, 최대한 일단은 저렴하게 하시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단 다 떠나서 저녁 11시부터 아침,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제 충전할 때가 요금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 시간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식량전기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저렴한데, 문제는 3kW 이 충전기가 빨리 충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때부터 9시 뭐 한 8시까지 충전을 한다 하면은 30% 좀 차기가 힘들어요. 네,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찹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출퇴근 거리가 100km 정도, 왕복으로 100km 정도거든요. 100km 정도를 타게 되면은 대략 한 20% 정도 까집니다. 집에 오면. 그러니까 가는데 10%, 오는데 10% 정도 까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20%, 뭐 제가 뭐 만약에 뭐 볼일이 있어서 어디 뭐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까지겠죠. 그러면은 뭐 한 70% 정도 남아있다, 30% 정도 까져서, 그러면은 그 집에 와서 제가 기계를 이렇게 물려 놓으면은 이제 경부할 시간대 충전하면은 아마 출근할 때 좀 되면은 거의 한 100% 가까이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용을 좀 자주 하고요. 특히 이제
파워큐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이제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대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부화 시간대에만 충전할 수 있도록 12시간 충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4시간 내내 그냥 풀로 아무 때나 꽂아도 무조건 충전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부화 설정을 앱에다가 먼저 걸어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와서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1시부터 얘가 알아서 충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1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제가 충전선을 빼지 않는 이상에는 얘가 이제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일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인용 가족용 자동차로 쓰기에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앞열과 뒷열의 공간은 정말 넓어요. 다만 일반 SUV 뭐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할게요. 펠리세이드랑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이 높이는 조금은 당연히 낮죠. 낮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마 실제로 타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아이오닉5 택시들 많이 있으니까 아마 타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차의 트렁크가 EV6도 마찬가지면은 일반 승용차랑 다르게 약간 외근형 방식으로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떨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좁은 건 아니지만 공간에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뽑고 차박 캠핑을 몇 번 가봤는데 짐을 실을 때 조금 테트리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좀 평상시에 캠핑도 너무 많이 가고 이렇게 자주 하는데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된다 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위에다가 루프를 달아서 짐을 공간을 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행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뭐 전혀 그런 거 단점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못 찾겠고, 뭐 제가 후륜구동인데 못 찾을 정도면은 뭐 사륜구동은 훨씬 더 주행 감각은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전기차의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단점은 말 그대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전 시설 인프라. 충전 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나오는 전기차의 그 대수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충전 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충전 시설에 가보게 되면은 확보가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기가 제대로 빨리 충전이 되면서 정상 작동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그냥 바로 가서 자리만 있으면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 주유소가 와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리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까? 뭐 엄청 저렴하게 휘발유를 판매한다면 뭐 거기에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 주유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유소 기기가 고장나 있는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흔치가 않죠. 근데 전기차 충전 시설은 이런 이제 시내 쪽이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서 휴게소에 가게 되면은 고장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충전 속도가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주행거리가 짧은, 특히 포터 EV 있죠. 포터 EV가 한 200km 정도 달리거든요.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200km 정도 달리게 되면 진짜 가까운 데 가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운송업 하시는 분들 매일 충전해야 돼요. 매일이 아니라 왔다 갔다 계속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못 달린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게 되면 EV6, 아이오닉5, 그 다음에 뭐 니로나 이런 전기차들 꼽혀 있는 것보다 포터 EV가 잔뜩 줄 서서 전기차 충전 기다리는 경우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충전 시설이 확보가 그만큼 더 돼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팍팍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빨리빨리 출시가 안 돼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출시하고 아직까지 차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2L이라는 아주 좋은 재밌는 기술을 갖고 있죠. 여기에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서 전자제품을 제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실내 V2L도 있고 밖에서 뽑는 V2L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안에서 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에서 뽑아야 되고, 뭐 바깥에서 뽑고 싶으면 바깥에서 뽑아야 되고. 그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면은 현대기아차는 V2L 최대 강점이라고 봅니다. 주행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주행하는 느낌이나 아이오닉 5 주행하는 느낌이나 뭐 테슬라 모델 3를 비교할 때 모델 3 주행하는 느낌이나 이 느낌이나 전기차는 전기차입니다. 내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걸 비교하기 힘들어요. 진짜 뭐 막말로 어떤 뭐 유튜버분들 이야기했을 때 극단적으로 뭐 달려가지고 그런 거를 뭐 비교한다면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달리는 속도, 보통 우리가 달리는 그런 주행 그런 느낌으로 비교한다면은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편리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준다 하면은 당연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좀 좋죠. 그리고 저 참고로 저 현대파 아닙니다. 저 현대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평생 현대차 탈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기차를 보고 나서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기차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내연기관차, 뭐 수소차 그런 거는 저한테 관심 없고 전기차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현재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1등이고 현대기아차가 저는 2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모델 3 그때 출시했을 때 저도 구매하려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조금 받으면은 3,800인가 3,900대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못 샀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전기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아니 무슨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계속 오르니까 내가 왜 저렇게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될까? 크게 뭐 편리성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저는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더 편리성 쪽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리성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물론 이제 전기차로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1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은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그냥 뭐 제가 보는 판단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차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일단 아이오닉 5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요금은 원래대로 이제 복귀해서 초반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현저히 저렴한 뭐 요금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예전에 제가 대형 세단차 몰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기름값이 거의 한 40만원 돈 나왔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8,000원에서 98,000원 나온다 하면은 차이 많이 나는 거죠. 일단은 뭐 그런 쪽에서 본다 하면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
한 25,000km 이제 26,000 다 됐는데 26,000km 타면서 느낀 점은 지금 아이오닉 5에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 앞으로 향후 나오는 전기차들의 모습은 정말 어떤 멋진 모습이 나올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롱텀 시승기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